네, 코인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 코인 트렌드입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코인 시장 안에서의 트렌드,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포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폭락을 했죠. 때문에 코인 시장도 해당 시간 안에서는 시가총액이 크게 줄어드는 등 큰 변동성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다만 아시아 시간 기준으로 다시금 가격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 시장인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지수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현재 2조 6천억 달러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2조 7천억 달러를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 시간 기준으로 가파른 하락이 표현됐던 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거래량 같은 경우는 어제 대비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880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급격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20점 이상을 웃돌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에 있지만 극단적인 공포를 가리키고 있진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알트코인 시즌의 인덱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14점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변동성이 큰 시장을 경험하고 있는 코인 시장.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다면 상호관세 발표 이후 기관들의 움직임은 어떠했을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역시나 기관들의 투심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기관 쪽에서는 순유출하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전체 점유율 중에서 62%, 그리고 이더리움이 8.2%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뉴욕 증시가 하락했던 것만큼 코인 시장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간밤 시장 상황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가총액 순위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는 0.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3,0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현재 강보합권 그리고 카르다노 에이다가 1.8%로 상위권 종목들 안에서는 가장 가파른 상승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워낙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해당 기간 안에서 코인 시장은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 3대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네, 간밤 나스닥이 6% 가까이 폭락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4%대 하락을 보이면서 5년 만에 뉴욕 증시는 최악의 하루를 보냈고요. 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WTI 같은 경우도 6%나 폭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도 지금은 본격적인 조정 구간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증시에서 나왔던 경제 지표도 시장에 우려감을 더했는데요. 이 졸지 보고서에 이어서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4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고용 냉각, 즉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감을 크게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뉴욕 시간대 이어지자 관세 폭탄에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해당 시간대 안에서는 6%나 급감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뉴욕 증시가 떨어질 줄 알았다, 예상했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덤덤하게 본인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본인이 의사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가 지금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환자는 살아났고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환자는 미국을 의미를 할 수가 있겠고요. 본인이 진행하는 수술은 관세를 의미를 하겠습니다. 미국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자신감을 보였는데 다만 온라인상에서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 차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남겼던 글인데요. 만약에 다우지수가 이틀 동안 1000포인트가 내려간다면 그 대통령은 하야돼야 된다, 탄핵시켜야 된다,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만 다우지수가 무려 1500포인트가 내려가면서 13년 전 본인이 했던 발언에 굉장히 반대되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카메라 앞에 섰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주식시장은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력한 이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무장관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기조를 놓고 그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재차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몰고 있지만 대통령의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고 우리 행정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조를 다시 한번 보였고요. 관세발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에는 관세가 없지만 그럼에도 관세 때문에 코인 시장에도 큰 영향이 있긴 합니다.
바로 채굴업자들에게 그 관세에 대한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채굴의 장비들이 대부분은 다 중국에서 조달을 해서 미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장비로 만약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가 된다면 이 채굴 운영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담감이 증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 채굴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그렇다면 해시레이트 감소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해시레이트 감소는 채굴자들이 많이 채굴을 하지 않으면 해시레이트라는 게 내려가게 되는데 이 해시레이트가 감소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의 보안이 약화되는 구조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가격 인하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해시레이트 상승과 함께 시장 안에서의 신뢰도 상승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하나의 사이클처럼 이루어지는데 만약 채굴자들이 채굴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채굴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세 이슈도 비트코인에게 나름 영향을 주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이 정말 시장 코앞까지 다가왔다라는 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업계에서도 약간 비관적인 전망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글래스노드가 내놓았던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비트코인의 하락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 6개월 정도 이 약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지난 90일 동안의 온체인 데이터를 체크를 해봤을 때 1월 이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안에서의 약세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비트코인을 사기에 최적의 시기다라고 주장을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20만 달러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10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 매트호건의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은 장기적으로 100만 달러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매수의 최적의 기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규제와 관련해서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때를 최적의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시장 안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그리고 업계 인사들의 의견이 서로 정반대의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들의 주요 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의 이슈 점검을 해봐야겠죠. 어제 저녁 10시 정도에 이 이더리움 재단이 공개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진행하는 이더리움의 팩트라 업그레이드 오는 5월 7일로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미 여러 차례 밀려서 올해 5월까지도 미뤄진 상황이고요. 일단 해당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면은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는 더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큰 업그레이드가 있을 때마다 투자자들이 기대감으로 매수를 함께 해줬었고요. 가격 상승까지도 이어지는 추세가 나왔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다가오는 한 달 이더리움에게는 긍정적인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줄 수 있을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워낙 완벽을 기울이는 이더리움 재단이기 때문에 이 날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거 꼭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정치권 이슈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의원에서 최종적으로 폴 애킨슨을 SEC 위원장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차기 SEC 위원장으로 점 찍었던 인물이었죠. 일단 예상을 했던 대로 일단은 상원의원에서 통과가 됐고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은 바로 내달 초부터 직무가 시작되게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규제 명확성을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SEC 수장이 바뀌면서 시장 안에 긍정적인 기조와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긍정적인 규제안들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을지 앞으로 나오는 규제 이슈들도 잘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 상호관세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지만 나름 코인 시장은 가격 방어에 나서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 외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도 코인 트렌드 출발하겠습니다.